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기초치과 시간입니다. 요즘에 저희 기초치과 수업 꽤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5단원 간호조무사의 기본 업무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 치과에서 쓰는 기본적인 뭐 기구라든지 뭐 그런 거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번 시간에서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과의사의 간호조무사 역할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간호조무사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에 대한 문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호조무사가 하는 역할이 아닌 것들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역할 알아보겠습니다. 환자가 오면 우선 치과에서는 진료 전에 데스크에서 문진하잖아요. 어떻게 오셨는지, 그다음에 어떤 치료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치료 과정을 해 가실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비춰보면, 그리고 그렇게 문진한 기록들을 간호조무사는 그 이제 기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입 안을 시진합니다. 충치의 개수나 정도, 그 다음에 보철물들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료하기 전에 먼저 진료 기구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진료 기구의 준비 순서는 선생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사용하기 쉽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순서로 그 준비를 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의사 지시하에 잇몸 소독을 또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를 드디어 이제 진료 볼 준비를 시키죠. 유니 체어에 눕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진료 시에 의사한테 진료 기구를 교환한다거나 전달하는 그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치료가 끝난 뒤에 잔업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다음 예약을 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치료 후의 주의 사항이나 그 환자에게 올바른 구강 교육을 이제 시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환자에 대한 준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환자와 의사의 위치가 이제 중요합니다. 환자의 구강, 입하고 환자 그 의사의 팔꿈치 높이를 같게 하는 게 포인트라고 해요. 그다음에 진료 전에는 이제 간호조무사나 의사가 어떤 준비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점막이나 피부 소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 치석을 미리 제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치면이나 점막면에 과사나 수소나 아크리놀로 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변 이 구강 내 모든 면을 이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습법이라는 게 있는데 진료하기 전에 하는 순서예요. 근데 이 방습법에는 간이 방습법하고 러버댐 방습법이라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방습법 자체를 왜 하냐 하면은 그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치료하고 충전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입 안에서 침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침이 자꾸 배출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이제 그 무슨 충전물 같은 거를 이제 붙여야 되는데 그 침음으로 인해서 그 충전물이 이제 달라붙는 거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 부위의 감염 방지와 충전물의 고착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방수법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 방수법은 이제 간단하게 솜이나 거즈로 잇몸이나 뺨 사이 아니면 혀 아래에다가 그 솜 거즈를 넣어가지고 타액을 흡수시키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러버댐 방수법이라고 해서 이 러버하고 댐이 합해진 말인데, 러버는 고무라는 말이고 댐은 이제 영어로 했을 때 뭐 그 이제 막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무로 막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록색의 고무편이 있는데 그 고무편을 그 치료할 치아에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그 고무편을 구멍을 내서 그 치료할 부위에다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덮은 다음에 그 이제 그
그 치료할 부위만 노출시키고 그 주변에다가 프레임으로 그걸 단단하게 딱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신경 치료나 수복 치료 시에 사용하는 방수법인데요. 이 러버댐 방수법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 더 많긴 하는데 우선은 이제 간이 방수법에 비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타액이 잘 제거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건조 상태가 이제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좋은 치료 결과가 유발이 되고요. 왜냐면은 그 건조한 상태로 유지가 되다 보면 접착력이 높아지잖아요. 타액이 이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치료 결과가 유발되고, 그 다음에 기계적이나 화학적인 상해로부터도 이제 그게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치료 부분이나 그 주위 조직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술 부위의 정확한 확인. 왜냐면 그 고무포를 이제 씌워가지고 그 치료할 부분만 구멍을 딱 냈기 때문에 시술 부위가 정확히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치아로부터 딱 격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시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술 부위가 딱 하고 집중이 됨과 동시에 장시간 진료하는 데 있어서도 눈의 피로를 방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이게 구강으로 호흡하는 환자한테는 불가능한 시술인데요. 이게 호흡 시에는 굉장히 이제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고무포를 씌워서 딱 그 이제 클램프로 이제 딱 그 뭐라 그러지 그 고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클램프에 있어서 주변을 고정하는데 의외로 또 주변에 뭐 잇몸이나 뺨 이런 쪽으로 연조직이 상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클램프로 빡 씌워야 되는데 부분 맹출된 치아나 경사진 치아, 그다음에 위치가 나쁜 치아일 경우는 그걸 장착하기가 어려워서 이 러버댐 방수법을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료 의사의 위치 선정 나와 있어요.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조금 우습지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누워 있어요. 하고 벌리면서 누워 있죠. 환자의 얼굴을 기준으로 뭐 12시, 3시, 6시, 9시 방향으로 나눠놨습니다. 이럴 때 의사는 환자 얼굴 기준으로 7시에서 12시 방향 이쪽 면에 앉아서 치료를 합니다. 그럴 때 간호조무사는 어디에 앉냐? 그러면은 그 의사의 반대편인 2시에서 5시 방향 이쪽에 앉아서 뭐 석션을 한다던가 의사에게 이제 사용할 기구를 전달을 한다거나 교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구를 전달하거나 교환을 할 때 그 기구는 이쪽 아랫부분 4에서 그 7시 방향 그쪽에서 이제 기구를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이제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조금 외워주시면 이게 이제 한번 그려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이 그림 꼭 기억해 주셔서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진공 흡입기 조정입니다. 그 진공 흡입기 뭐 석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간호조무사의 가장 기본 업무예요. 근데 이거를 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함에 있어서 그 진료에 방해되지 않게 옆에서 이제 주의 깊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경을 가리면 안 되겠죠. 빛이 이제 들어오거나 이빨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석션기로 이거를 치경을 가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치아에 최대한 가까이 대주는 건 괜찮지만 치아에 직접 닿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대주면서 직접 닿지는 않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공흡입기의 사용 방법 주의사항은 이렇습니다.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료 시 기구 교환과 기구 잡기가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진료 중에 이제 다른 기구로 교환해서 들을 때는 의사가 만약에 사용한 것을 주는 것은 이 넷째와 다섯째 손가락으로 받고 그 다음에 감염되지 않은 첫째, 둘째, 셋째 손가락으로는 그 새로운 다른 기구를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앞서 말한 간호조무사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또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업무들을 이제 얘기하자면 진료실을 준비하거나 그다음에 진료 기구를 준비하는 거 당연하겠죠. 치료 전에. 근데 그 진료 기구 준비에 있어서는 기구 날을 연마한다던가 그다음에 기구를 멸균하고 소독하는 그 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료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기도 하고요. 환자에게 유의 사항이나 그런 걸 설명해 드리면서 다음 예약을 잡죠. 그다음에 그 다음 예약을 잡으면서 또 어떠한 치료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록에 대한 차트를 보관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예약에 뭐 언제 오셔야 된다던가 뭐 그런 것들 리콜 시스템을 담당합니다. 그다음에 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치료를 마치고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처치 같은 것도 간호조무사가 이제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팁에 나오는 건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해요. 칫솔질. 칫솔질은 구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1차원적인 예방 방법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치주 질환이나 충치 예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치면에 그 세균막을 그 제거해가지고 그 칫솔질 하나만으로도 이제 그 효과적 아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잘 안 하게 되면서 아무튼 중요한 거죠. 칫솔질 하루 3번 하라고 하는데 하루 3번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전이랑 이제 밥 먹고 나서마다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 있으면 하게 되는데 오히려 집에 있으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하시나요? 아무튼 칫솔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5단원 마쳤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간호조무사가 하는 업무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진료 그 의사나 간호조무사의 위치 같은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